세라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그 바디 만들기, 세라 씨는 바디를 어떻게 만드는가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 제가 구독자 2만 명이 됐습니다. 진짜 이렇게 빠른 시일에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젊은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제 나이 또래서부터 굉장히 많이 구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DM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구독자 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DM을 많이 받아서 진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완전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꿀팁, 또 저는 저만의 또 그런 노하우가 있고 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아주 상세하게 또 전달하도록,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틱톡에서는 워낙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유튜브는 또 틱톡에서 한참 유행했을 때 유튜브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게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제 아이가 고3이다 보니까 너무 늦게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꾸준히 예, 또 잊어주시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또 제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나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상세하게 정보와 또 팁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디 만들기 1, 바디 만들기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차례대로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쏙쏙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여자의 몸무게 보면은 보통 48kg, 그 48kg의 몸무게가 환상이다. 그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몇 킬로니? 막 키는 상관없어. 또 몇 킬로니? 48kg야. 그러면 너 되게 날씬하구나. 이게 완전 좀 이렇게 뭔가 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아가씨 때는 48kg 때 굉장히 삐쩍 마른 데다가 몸매가 없었어요. 몸매가. 그냥 마르기만 했어. 몸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기의 키와 또 상관없이, 또 몸무게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눈바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48kg는 지방 48kg가 있고 근육 48kg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바디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48kg를 나갔었어도 정말 볼품없이 마른 몸매였거든요. 진짜 지금과 비교하면 정말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으로 뭐 1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지금이 항상 예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20대로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40대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과거에 내 좀 잘 나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자신에게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정말 이걸로 끝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는 눈바디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몸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체지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 몸무게는 그래, 몸무게야. 근데 체지방,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지 못하는, 그냥 무조건 운동을 해야 체지방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체지방에 집중하고 몸무게에 집중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일어나고 또 뭐 할 때마다 나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 막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이 몸무게가 저한테 너무나 압박감이 오고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나 몸무게가 그 전보다 덜 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kg였어. 근데 48kg야. 근데 지금 몸매가 이쁘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몸무게와 체중에는 집중하지 말아라. 오직 세라 씨가 집중을 해야 할 곳은 눈바디다. 거울을 봐라.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정말 너무 나체로 거울을 보면 민망하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체로 거울을 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체로 거울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딱 들고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난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드실 거예요. 처음에 딱 핸드폰 들었는데, 끝내주는데,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딱 처음에는 자신의, 바디를 찍으세요. 네, 이렇게 탑이랑 이런 뭐 반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운동복, 이런 거 입고 찍으시면 되는데, 내 체형이 정말 고스란히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항상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로 촬영을 하기를 바래요. 앞에 찍고 옆에도 보고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한번 뒤에도 엉덩이 있는 부분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내 몸의 신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또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참 예쁜지에 대해서 굉장히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정말 그 누군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바디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눈바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허리가 조금 좀 약간 허리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막 허리 운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복부에 약간 살이 많고 똥배가 좀 나온 것 같아. 그러면 막 여러 가지를 먹게 돼요. 뭐 그런 약간 뭐 효소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배출을 잘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복근 운동을 하겠죠.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엉덩이 운동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어깨도 괜찮고, 팔도 좀 라인 괜찮고, 허리도 괜찮고, 다 괜찮아. 허벅지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나는 뒤를 딱 돌아보면은, 엉덩이가 너무 납작해. 그리고 엉덩이가 골반은 넓은데 엉덩이가 납작한 거야, 내가. 엉덩이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엉덩이 운동을 굉장히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겠죠. 근데 그 한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내 한계를 최대한으로 극복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엉덩이 운동을 하면서 전체 운동이 돼요. 배도, 허리도 날씬해지고, 배도 복부도 들어가고, 등도 막 좋아지고, 전체 운동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엉덩이 운동, 하체 운동,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허벅지가 좀 얇은 것 같고, 다리가 너무 이렇게 젓가락 같아. 그러면 다리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인을 조금씩 내 몸을 내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각하듯이 허리에 막 집중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엉덩이에 집중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엉덩이에 집중을 해야 돼. 사람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 나 엉덩이 이거? 그러면은, 놀다가도 갑자기 막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딱,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눈바디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눈바디가 잘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보세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 너무 잘 알아봐.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와, 진짜 허리도 살도 많이 나왔고 배도 나왔고 허벅지도 뚱뚱하고 와. 그러면은 한 곳씩부터 하나씩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몸무게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체지방에 집중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아요. 제가 오늘 또 저희 수영 선생님하고도 오늘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영 선생님도 자기도 지금 몸무게도 이제 몇 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은 몸무게를 안 재요, 여러분. 왜냐면 자기 그냥 거울 봐도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좀 쪘는지 말랐는지, 날씬해졌는지, 근육이 있는지, 살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눈에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바디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 48kg에 대한 걸 잊으세요, 여러분. 예. 저는 48kg 아니고 58kg예요. 예, 58kg인데도 여러분 제 영상 보셨잖아요. 저 보셨잖아요. 제 몸매 보셨잖아요. 저는 48kg가 부럽지 않습니다. 예. 58kg라도 60kg라도 내가 라인이 끝내주면 라인을 내가 조각해서 만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거는 눈바디에 집중합니다. 언제나 눈바디에 집중해요. 눈바디로 운동을 하고 또 눈바디로 식단을 또 만듭니다. 자, 식단은 다음 몸매 만들기 2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 할 게 딱 그 말밖에 없어요. 눈바디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촬영하면서 잊어버릴까봐 네, 다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려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저는 그렇게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니 어떻게 운동해요? 언니 어떻게 몸매 관리해요? 할 때 저는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간헐적 단식을 되게 오래 해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또 엄마들 이렇게 살림하시면서 또 엄마들도 같은 또래의 엄마들도 보시고 친구들도 보고 직장 회사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간헐적 단식 되십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저 간헐적 단식 하거든요. 근데 전 좀 다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정확하게 막 식단 막 야채에다가 막 샐러드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막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서 간헐적 단식해서 오래 가세요? 한 1년, 10년 이렇게 가셨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 0.1% 진짜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 통틀어도 그거 딱 지키는 사람 저는 없다고 보면 그거 왜 못 지켜요?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내가 몸무게 체중을 재고 내가 체지방을 재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간헐적 단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때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살을 빼야 돼서 그렇게 나는 철칙을 하실 거야. 그러면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간헐적 단식이 여러분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다 먹습니다. 언니 다 먹는데 어떻게 간헐적 단식이 돼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배가 고픈지 그냥 허기가 진 건지 배가 안 고픈데 그냥 뭐가 먹고 싶은 건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구별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좀 덜 힘들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브런치를 친구들을 만나서 막 먹었단 말이에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브런치를 안 먹는다? 나는 운동하니까 난 브런치 안 먹을 거야. 굉장히 얄밉잖아요, 여러분. 저 그거 되게 싫어요. 내가 다이어트 하지만 누군가가, 나 다이어트 해서, 이러면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찔끔찔끔 이렇게 먹는 것도 굉장히 꼴보기 싫어, 나는. 먹는 거 맛있게 먹는 사람 더 좋고, 막 맛있게 먹으면서 막 수다 떨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 이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힐링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막 그렇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절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어났어, 아침에. 근데 친구들이 점심에 밥을 먹재. 그래? 브런치 맛있게 먹재. 너무 좋아. 브런치 맛있게 먹어야지. 저 정말 브런치에다가 막 주스에다가 막 음료에다가 굉장히 막 쉐이크에다가 많이 먹어요. 막 뺏어도 먹고 많이 먹습니다. 진짜 제 양껏 먹어요. 사람마다 양이 다 다르지만 저 양껏 먹어요. 양껏 먹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배가 부르잖아. 배가 부르니까 내가 저녁은 피해야겠다. 점심에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네. 저녁과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파. 저는 그리고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제가 막 아침 먹어라. 근데 오히려 제가 아침을 먹잖아요. 그럼 위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을 먹으면 아침에 몸이 무거워. 그래서 어떤 박사님들은 이렇게 아침에 속을 비워주고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아침을 꼬박꼬박 드셨던 분들은 아침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침 먹고 점심을 맛있게 드세요. 예. 그리고 저는 저녁부터는 절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녁부터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거죠.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어, 걸렀어. 그러면 저녁을 먹어요. 예. 저녁을 진짜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제가 6시에 저녁을 먹었으면 12시까지 잠을 안 자요. 5시간, 6시간은 몸을 좀 움직여주고 그냥 앉아있더라도 이렇게 좀 소화를 좀 시키고 잠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패스하고, 그리고 점심에 배고프면 점심을 먹고, 점심에 배가 안 고프면 저녁을 먹어요. 근데 저는 3시에서 4시 사이에 밥을 먹어요. 왜 꼬박꼬박 점심 저녁을 안 먹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냐? 왜 그러냐면 전 배가 그때 고파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는, 배가 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이게 꼬르륵 소리가 좀 달라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꼬르륵 소리하고요, 그냥 이 물이나 이런 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는 꼬르륵 소리하고는 여러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정말 몇 시간, 거의 한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안 먹게 되면 그때부터 꼬르륵 소리가, 진짜 배고픈 소리가 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오늘 촬영이 있어서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어제 저녁에 먹고, 그러면 어제 저녁에 먹고 오늘 하루는 쭉 지금 저녁까지, 지금이 4시 45분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따가 집에 가면 한 7시, 8시 정도에 밥을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 거고, 많이 먹을 거예요. 예, 양껏. 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냥 간헐적 단식이라 생각 안 하고 지금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먹는다, 이것을 철칙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첫째, 배가 고플 때 먹는다예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한다가 아니라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먹는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정말 내가 지금 밥 안 먹으면 안 돼. 몸에서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저녁 먹었는데 뭔가 3-4시간 지나면은 뭔가 땡겨.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뭔가 땡겨? 그래? 그럼 내 지방을 먹어. 내 지방을 먹어라. 이렇게 지방에게 양보하세요. 여러분. 분명 그러실 거예요. 저녁을 내가 6시에 먹었다? 근데 9시, 10시 되면 뭔가가 땡겨.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점심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3시에서 4시 사이에도 뭔가가 땡겨요. 근데 저 그때 안 먹어요. 왜? 알거든. 이게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땡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반복으로 내가 그때를 참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나 지금 오늘 밥을 언제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밥을 제가 어제 점심에 먹은 거야. 저는 그 한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점심에 밥 먹었는데 지금까지 밥을 안 먹었네? 근데 진짜 배가 안 고프고 너무 활동을 잘하고 에너지가 넘치거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내 몸속에 다른 어떤 체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 배고픈 애들이 막 갉아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가짜 배고픔, 간식대를 참으셔야 됩니다. 예. 건강한 물을 마셔라. 예. 그냥 뭐 물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건강한 물을 마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생물이 전 생물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생물에서 비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진짜 집에 정수기도 좋은 거 쓰거든요. 근데 생물이 비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생물 맛 없어서 못 먹으시는 분들, 근데 물은 많이 먹어야 되겠고 피부를 위해서 또 막 물은 먹어야 되겠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건강한 물을 마시세요. 레몬즙,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레몬즙 마시라고. 네. 저는 이 레몬의 그 상큼함을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레몬을 먹거든요. 마시거든요. 근데 막 레몬을 막 진짜 막 하나를 막 통으로 짜서 막 다 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순하게, 여러분. 지금 저 또 가지고 와서 촬영장에 또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이 얼음이 이제 거의 다 녹아가 있는데, 진짜 레몬물을 저는 마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몬물을 꼭 마셔라. 저는 물 그냥 잘 먹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드시면 되는데, 진짜 저처럼 물 먹는 게 힘들다 이러시는 분은 이렇게 레몬을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여자라면은 레몬즙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레몬과 친해지세요. 이 레몬이 이 독소에도, 독소 배출도 좋지만은 이 몸에 좋은 순환을 또 하게 해주고, 또 비타민 C도 많잖아요. 비타민 C 저희 따로 먹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레몬을 짜서 먹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팩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도 제가 매번 영상에 꼭 이런 뷰티 얘기 나올 때마다 레몬즙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레몬을 조금 이렇게 짜가지고 물에 짜서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 내가 목이 마를 때마다 막 하루에 막 1.5리터 막 2리터 이렇게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목이 조금 마를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계속 수분을 섭취하는 게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노폐물 배출에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꼭 물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물과 친해지자. 예. 세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바디에 집중한다. 눈바디를 해서 바디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몸에 집중을 해요. 제 몸에 집중을 합니다. 매일매일 제 몸을 보죠. 샤워를 할 때마다 몸을 보고. 근데 이게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면서 너무 그 보람이 있어요. 예. 내가 몸 만들면서 몸무게도 치중하고 체지방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지금 너무 아름답다. 내 몸에 내가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이죠. 예. 내가 막 몸무게 재면서 몸무게 체크하고 체지방 체크 이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 내가 좀 허리가 좀 통짜야. 허리 집중하자. 허리가 통짜니까 허리에 집중하고 힙을 조금 골반을 조금 골반 운동을 해서 골반을 좀 넓히면 이렇게 콜라병 몸매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집중을 하고 내가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지방이 많아? 그러면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서 해야겠다. 내가 복부가 있다? 그러면 복근 운동을 하자. 내가 엉덩이가 납작하다? 그러면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다른 거에 막 이렇게 막 몸 위에도 만들고 아래도 만들고 막 전체적으로 막 빼야 되고 막 전체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곳에 딱 집중을 하면서 천천히 몸을 만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몸무게 재보면 깜짝 놀라세요. 네. 오히려 그게 더 잘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팁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훨씬, 왜냐면은 내가 내 몸을 봤을 때, 나 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유산소 운동 해야지. 이러면서 막 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집중을 확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라인도 이뻐지는데, 진짜 체중도 가벼워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지방을 보고 운동을 했으니까, 내 몸을 보고 운동했으니까, 몸무게를 보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내 몸을 보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얘기 들으면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제 막 단식을 하면 시간을 이렇게 막 재고 저는 시간 안 재요, 여러분. 왜 15시간, 14시간을 재야 되죠?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건데 저는 시간을 안 재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제 점심 먹었는데 오늘 점심 먹고 있어. 그리고 어제 저녁 먹었는데 오늘 저녁 먹고 있어. 어제 점심 먹었는데 오늘 저녁 먹고 있어. 그냥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13시간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17시간이 될 수 있고 최대한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거.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밥을 먹고 딱 시계를 보면은 9시, 10시.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집중을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그러냐면 9시, 10시가 되면은 이게 분명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근데 이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그냥 뭔가가 땡기는 배고픔인 거지. 그것을 잘 넘기는 거를 연습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음식도 절제가 되면서 몸을 집중해서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몸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너무 막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저는 못해요, 여러분. 왜? 저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점심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저는 점심에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시간에 맞출 수 있든 하지만 다른 사람과 또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제가 또 절제하면서 밥을 절제하고 또 내가 이게 배부름을 갖다가 좀 배고픔으로 좀 바꿔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그거를 막 정해놓고 저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그리고 저는 진짜 배고픔이 올 때 밥 대신에 과일을 먹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밥 대신에 과일로 배를 채울 때도 있어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과일이 좀 당 이런 거에 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저처럼 뭐 건강하다 그런 분들은 과일도 여러분 많이 드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세라 씨는 바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거에 오늘 3가지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네, 3가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건 3가지는 여러분들에게는 미션인 거예요.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장담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몸 만들어집니다. 장담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을 하는데 내 몸에만 집중하는데 어떻게 살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안 빠지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나 지켜볼 거야.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지. 바디 만들기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두서가 없어도 여러분 제가 대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저 진짜 배고파요. 저 어저께 저녁 먹고, 지금 어제 저녁 먹고, 그러니까 7시 이러면은, 12시간, 하루를 안 먹은 건가? 모르겠어요. 시간을 안 재서 잘 몰라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가. 네. 갈게요.